자, 그래서 이제 거리와 그 다음에 설치 환경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the amount of data and the bandwidth 이거는 뭐냐면 그 전송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있느냐, 데이터 양이 많으냐, 그 다음에 bandwidth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대역폭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한 채널의 주파수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무선의 경우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주파수의 폭이 얼마나 되냐. 아까도 뭐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기본이 20MHz라고 그랬죠, 그죠? 한 채널이. 근데 한 채널만 그냥 쓰는 그런 와이파이 채널도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개의 채널을 붙여서 40MHz나 80MHz 또는 160MHz까지도 대역폭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 통신사당 100MHz를 쓰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별로 아무렇게나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법규로 어떤 통신 시스템은 뭐 어떻게 쓴다. 아까 뭐 FM 같은 경우는 150kHz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통신 시스템이 그냥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규정을 딱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제 규제로 뭐 다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밴드위스라는 건 뭐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통신 시스템 장비가 결정이 되면 그냥 결정이 된다 하는 거고, 아까 또 유선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모든 주파수를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본 것처럼 대략 뭐 이렇게 낮은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는 통과 못 시키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다. 그랬을 때는 얘도 여기가 대역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송할 수 있는 대역폭이 마치 그 터널에 그 뭐랄까 터널의 그 입구가 뭐 한꺼번에 뭐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차량의 크기와 같아지죠. 또는 뭐 차선이 폭이 실제 그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차의 폭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대역폭이라는 것이 전송을 할 때 사용하는 주파수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선이든 유선이든 어쨌든 대역폭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결국은 뭐 차선이 넓으면 큰 차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큰 차에 많은 사람이 타고 갈 수 있겠죠. 또는 많은 화물을 싣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요즘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특히 여의도 같은 데 보면 그 윤중로라 그러죠. 벚꽃길. 그 여의도 이렇게 주변 따라서 이렇게 있는 길. 거기 보시면 도로 가에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칠해진 그런 차선이 하나 있어요. 이 정도 되는 차선. 그 무슨 차선인지 아시나요? 버스 가는 차선 아닙니까? 요렇게 좁은 차선이요? 빨강색으로 칠해진. 그렇죠. 자전거 차선이죠. 그죠? 그런 차선으로는 뭐 아무리 빨리 많이 지나가려도 안 되겠죠. 그죠? 기껏해야 자전거 한두 대 또는 사람 한 두세 명 지나가면 꽉 차죠. 그죠? 예. 그만큼 대역폭이 좁은 거죠. 그런 건. 그만큼 대역폭이 넓을수록 더 한꺼번에 즉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데이터의 속도를 한꺼번에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얘기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하는 거고, 뭐 대략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공학적으로는 이게 공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채널 용량식이라고 하는 셰넌의 이거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셰넌의 채널 용량, 채널 캐패시티라는 게 용량이죠. 채널 용량 공식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식을 증명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아인슈타인이 그 빛의 속도는 c 상수,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미터 퍼 세크이다. 뭐 그거보다 더 빠를 수는 없다. 그것처럼 내가 통신 시스템 뭐 우리가 첫 시간에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데이터의 전송 속도도 그게 뭐 무조건 빨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한계가 있는데 그 최대 한계가 이렇게 식으로 정해진다 하고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통신공학은 거기까지 가기 위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 공식인데요. C는 W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라는 식입니다. 이건 뭐 지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궁금한 학생은 통신 시스템 기초를 들으면 되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거예요. 이게 밴드위스입니다. 이 C라는 게 뭐냐면 초당 보낼 수 있는 비트의 수입니다. bps. 이 정도의 속도가 이론적인 한계이다. 무엇이 주어진 조건 하에? 이 밴드위스가 주어진 조건 하에. 밴드위스가 결국은 이 속도가 밴드위스에 비례하는 거죠. 이걸 상수라고 놓고 보면 상수는 아니겠지만 이 값이 정해졌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대역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비례해서 많이 보낼 수 있다. 초당.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데이터 통신할 때 밴드위스라고 하면 이걸 밴드위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통신공학을 할 때는 이게 밴드위스인데 데이터 통신을 할 때는 그냥 그러니까 좀 그 뭐랄까 분야가 다른 사람들끼리 같은 용어를 가지고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통신공학, 전통 통신공학을 하는 사람은 저 셰넌의 그 수학적인 공식 이걸로서의 그 밴드위스를 이해를 하고 그냥 데이터 통신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 우리 식은 모르고 그냥 밴드위스라는 게 그냥 속도야. 그래서 이 C를 밴드위스라고 얘기해요. 그냥 데이터 통신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과목에서도 사실 밴드위스다 하면은 그냥 이 속도, 전송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신 시스템 기초를 할 때는 밴드위스는 이거예요. 그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신호의 주파수 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또 물론 이 통신공학 하는 사람들은 또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n분의 s라는 건 s는 요건 시그널의 파워예요. 그 다음에 n은 뭐냐면 요거는 노이즈의 파워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당연히 이 잡음보다 신호가 클수록 이게 크죠? 그죠? 잡음이 작고 신호가 클수록 이 값이 커요. 그럼 이 값이 클수록 결국은 로그 값도 크죠? 로그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n분의 s 대비 이렇게 되니까 로그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되니까 n분의 s가 커지면 로그 1 플러스 n분의 s도 이렇게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례는 아니지만 로그에 비례해서 커지니까 이 값이 클수록 좋다. 그 얘기 뭐냐면 잡음이 작을수록 좋다. 당연하죠. 잡음이 있으면 뭐 잘 안 들리고 또 에러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러 나면 다시 전송해야 되겠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에러를 정정하는 방법이 있고 에러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에러를 검출했으면 어떻게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다시 받아야죠. 그러면 어차피 한 번 보낼 거 두 번 보내야 되니까 전송 속도가 반으로 떨어지는 거지. 에러가 난 건 다시 보내면 전송 속도는 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같은 걸 두 번 보내니까. 어쨌든 그런 식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파워가 커지면 당연히 이제 파워가 크니까 잘 들리겠죠. 소리로 따진다면 신호라면 아주 깨끗하게 잡음에 비해서 신호가 크니까 깨끗하게 인식이 돼서 좋겠죠.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이제 차량이 결국은 차도에서 많은 차량이 빨리빨리 지나가려면 일단 차선 폭이 넓어야 돼요. 그게 W죠. 그죠? 대역폭이 차선 폭의 비례거든요. S는 뭐냐? 차량의 엔진 파워죠. 그러니까 엔진 파워가 클수록 어때요? 고속을 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S고 N은 뭐냐 하면 그 도로의 굴곡이나 아니면 도로의 그 포장 상태 이런 것 방해하는 것 또는 껴드는 차 이런 방해 요소. 예를 들면 아무 그 장애물도 없는 깨끗한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아주 쾌적하게 고속으로 질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차들이 많아서 막 끼어들거나 아니면 도로가 꾸불꾸불하거나 아니면 포장 상태가 엉망이라서 속도를 낼 수 없거나 이러면 어떻겠어요? 빨리 못 가겠죠? 네. 그런 게 이제 저 관계예요. 네.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신공학이라고 해서 뭔가
공학적으로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다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일상과 비유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다. 통신공학이라는 게. 어쨌든 그래서 밴드위스. 그럼 결국은 이 밴드위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쓸 거냐에 따라서 밴드위스가 정해지고 이제 결국은 내가 요구하는 속도, 내가 데이터를 초당 얼마나 보내야 돼.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상 편집을 실시간으로 해야 돼. 그러면 영상 편집을 실시간으로 하려면 데이터의 흐름이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속이 필요하겠죠. 나는 그냥 이메일만 주고받고 하면 돼. 또는 난 포스기만 돌리면 돼. 그러면 데이터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속도가 필요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걸 쓸 거냐 저걸 쓸 거냐 결정해야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st of the media and installation. 그래서 사용하는 매체라든가 아니면 설치 비용. 그러니까 매체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체 비용만 따지면 사실 제일 싼 거는 랜 케이블이죠. 이게 제일 싸요. 이거 뭐 하나 해봐야 얼마쯤 하나? 이거? 3,000원. 3,000원. 다이소 가면 1,000원이면 될 거려 아마. 네. 싸요. 네. 사실은 전 세계에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거. 예. 물론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전자제품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싸거든요. 거긴 대량으로 수입하고 생산은 안 하지만 수입을 하더라도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랜 케이블 하나에 1불로 살 수 있는 데는 미국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좀 싼 편입니다. 어쨌든 저렴하죠. 예를 들면 무선으로 하려면 공유기 한 대 살려면 그래도 몇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가격 차이가 나죠. 재료비로만 따지면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뭐냐, 무선을 하려면 컴퓨터에도 무선이 있어야죠. 물론 요즘에는 이런 데스크탑에도 무선이 달려서 나오죠. 지금 우리 실질의 컴퓨터에도 무선 랜이 달려서 나와요. 근데 옛날 컴퓨터들은 무선이 안 달려 나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노트북은 물론 또는 휴대폰은 다, 또 태블릿은 무선이 기본으로 돼 있지만 그런 게 없는 그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랜카드가 필요하죠. 그럼 랜카드 이런 것들을 사서 장착을 하거나, 이건 완전 내장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꽂듯이 본체 열어서 거기 커넥터에다 꽂아서 쓰는 그런 랜카드고요. 보드에다 꽂아서 쓰는 랜카드고, 아니고 이런 USB용으로 동글처럼 나와 있는 것도 있죠. 그죠? 요게 지금 요건데, 요거 USB로 꽂아서 요게 안테나예요. 안테나. 꽂아서 쓰는 그런 외장형 랜카드도 있죠. 완전 동글처럼 생긴 요만한 랜카드도 있습니다. 뭐 얘네들은 사실 랜카드라고 부르긴 민망하죠. 카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보드. 여러분들 PCB라는 걸 아나요? 전자제품을 장착하는 보드. 전자제품이 아니고 전자부품을 장착해서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보드를 PCB라고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이 결국은 그 안에 회로가 내장돼 있고 그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품들이 서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냥 공중에 부품들을 띄워서 할 수 없으니까 판에다가 장착하는 거죠. 그게 PCB예요. 그리고 그 판에 그 부품끼리 연결되는 선을 다 구리로, 동박이라고 그러죠. 구리로 이렇게 다 패턴을 만들어서 회로들이 연결될 수 있게 해주죠. 어쨌든 그런 보드를 카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메인보드에 커넥터에 꽂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카드, 그래픽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카드가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보드, 꽂을 수 있는, 커넥터에 꽂을 수 있는 보드를 그냥 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랜 카드니 또 뭐 그래픽 카드니 또 사운드 카드니 옛날엔 다 카드 형식으로 꽂았었어요. 이렇게 메인보드에다가. 메인보드에 보면 이렇게 커넥터 기다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거기다 꽂게 돼 있었어요. 확장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요게 그런
그 내부에 꽂는 카드라면 이런 애들은 그냥 USB 포트에 꽂는 그런 방식이라서 카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그런 모양이지만 그냥 그 관례적으로 그냥 이것도 그냥 외장 랜 카드 이렇게 얘기하죠. 예. 또는 그냥 동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것도 구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아주 저렴한 것들 이런 동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뭐 몇천 원에서 만 원은 줘야 돼요. 몇 불 정도 하는 거죠. 이런 거 살려면 이런 거는 적어도 한 3만 원 그 정도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꽤 있죠. 공유기도 사야 되고 이런 카드도 사야 되고 그런데 이건 이제 유선은 기껏해야 뭐 짧은 거리면은 한 1, 2천 원이면 다 해결이 되죠. 그죠? 물론 긴 것도 뭐 한 5천 원 이 정도는 살 거예요. 그러나 재료비만 따질 게 아니고 이제 설치비도 따져봐야죠. 설치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실습실에도 전부 다 이 유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사실 뭐 물론 재료비도 만만치 않은 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한 10m 이상 되니까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아요. 가격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재료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설치비입니다. 지금 랜 케이블이 어디로 가 있게요? 다? 물론 저 스위치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랑 스위치 사이에 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더 어디로 가 있냐면 더 이 밑으로 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냥 바닥이 아니고 원래 시멘트 바닥에서 이렇게 붕 띄워서 이런 플로어를 깔아준 거예요. 그럼 이 시멘트 바닥하고 이 사이에 이만큼 공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 전기 배선하고 랜 배선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냥 시멘트 바닥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플로어를 깔아야 되는 거죠. 그죠? 플로어 까는 비용만 해도 엄청난다. 그 다음에 그럼 일단 이 플로어를 이렇게 설치를 깔고 나서 배선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깔기 전에 배선을 하고 이제 플로어를 위에 덮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정돈되게 하려면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그 인건비죠. 하루에 뭐 한 2명 정도 보면 한 2, 30만 원 그냥 혹 날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예쁘게 정돈되게 하려면 이것도 이제 다 그 인건비란 말이에요. 이런 비용이 들죠. 그러나 무선은 어때요? 무선은 그냥 공유기 갖다 놓고 그냥 무선으로 접속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비가 거의 없어요. 예. 물론 공유기도 뭐 기사분이 오셔서 설치한다 이러면 이제 좀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그게 다죠. 그죠? 예. 뭐 내가 그건 셀프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공유기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비용은 그렇게 크진 않다 하는 거고요. 광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재료비도 비싸고 이건 그 설치비도 비쌉니다. 광 섬유는 아주 그 순수한 유리 석영을 가지고 아주 가느다란 섬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정이 되게 어려워서 재료비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더 비싼 이유는 커넥터에 있습니다. 그 커넥터를 이제 유리 섬유에 연결해야 되는데 그 가는 유리 섬유를 커넥터랑 연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나 못하고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해야 돼요. 커넥터 연결을. 그래서 그 비용도 비싸고 그다음에 광섬유를 다르려도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구부리면 뚝 끊어져요. 이게 유리라는 게 생각보다 탄성이 있지는 않죠. 저 유리가 뭐 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가늘어도 어느 정도 휘는데 한계가 있어서 잘못 따르면 이렇게 너무 휘었다가 안에서 뚝 끊어져 버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끊어졌는지 말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치해 놓고 보니까 안 돼. 그럼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설치비도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비싼 게 이제 광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실습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무선으로 꾸몄으면 지금 상황에서 무선으로 꾸몄으면 훨씬 더 설치비가 줄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데스크탑이 무선이 없었고 일단 네. 그 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랜카드를 다 추가로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배선 공사는 전기 배선 공사를 또 어차피 데스크탑별로 다 전기 배선해야 되니까 그거 하면서 그냥 같이 하니까
공사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추가로. 예.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그 다음에 한 40명이 공유기 한 대로 쓰려면 또 제대로 안 돼요. 원활하지 않아요. 접속이. 그럼 적어도 공유기 두세 대를 써야 좀 원활하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공유기 값도 또 많이 들어가겠지. 뭐 그런 식입니다.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래서 크라이테리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럼 그런 컴포넌트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미디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뭐 실물이 아니고 이제 도면을 그릴 때 그 심볼들이 이제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내키는 대로 그리거나 아니면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런 심볼들을 사용해서 그린다. 물론 이게 표준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뭐 업체별로 즉 그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나 아니면 또 그런 도면을 그리는 업체별로 그 심볼들을 자기네들이 만드는데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아 대략 이거는 어떤 장비다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스크탑, 엔드 디바이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이게 뭔지 알죠, 그죠? 물론 요즘은 데스크탑에 이게 옛날이죠. 옛날 모니터, 브라운관 모니터라고 하는 그 아주 커다란 모니터의 모양이에요. 이런 LCD 모니터 모양은 아니죠, 사실은. 예. 데스크탑도 이렇게 위에 그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가로 형식으로 돼 있고 그 위에 모니터 올리던 옛날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프린터 이렇게 생긴 거, 뭐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전화기, 태블릿, 뭐 이거는 이제 원격 화상 회의용 단말기, 뭐 이런 것들, 엔 디바이스. 여기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딱 봐도 뭔지 대충 이해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엔 디바이스 중에 또 많이 쓰는 심볼이 요겁니다, 요거. 요거는 뭐같이 생겼나요? 이거 얼핏 보면 냉장고 같죠? 서버 아닙니까? 소형 냉장고. 예. 이거 아니고 이게 서버입니다. 서버. 서버. 서버 컴퓨터. 이 모양이에요. 이게 우리 과정에서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서버 컴퓨터다. 예, 보통 서버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많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데스크탑보다 좀 더 가로로 넓고 저 안으로 깊게 돼 있어요. 뭐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서버 해가지고 이미지로 검색해 보면 이런 블레이드 서버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로 납작한 서버도 있지만 좀 큰 서버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그 서버를 장착하는 렉입니다. 진짜 서버는 잘 안 보이네. 이런 거? 이런 거? 입니다. 어쨌든 그런 모양을 그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미디어리 장비들 보면 이게 이제 공유기예요. 공유기. 영어로는 이걸 와이어리스 라우터라고 한다. 이런 것도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유기라고 쓰지만 얘네는 공유기라고 하면 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거든요. 이 공유기의 공유라는 의미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난번에 설명한 NAT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이 공유기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다 얘네들은 사설 IP 주소를 쓰죠. 근데 얘네들이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이 공유기에 공인 IP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IP 주소를 얘네들이 인터넷을 접속할 때 공유를 한다. 똑같은 IP 주소를 공유를 해서 공인 IP 주소를 쓴다. 그 의미에서 공유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얘네들은 이거를 무선 접속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내부 그 가정이나 이런 공유기 내부의 사설 네트워크와 사설 IP 소스는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 간의 연결을 시켜준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라우터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와이어리스 라우터다. 이렇게 좀 더 그 실제 그 장비의 역할을 좀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용어죠. 그리고 이제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러면 안테나와 라우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테나는 결국은 이제 무선 랜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 이 라우터는 이 무선 랜과 즉 내부의 랜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런 용도이다. 그래서 라우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와이어리스 라우터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네모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 이거는 무선 접속만 해주는 요 파트만 따로 장비가 있다 이거지. 뭐 여기 지나다니다가 보시면 위에 천장에 납작하게 한 네모 모양으로 붙어 있는 그런 장비들이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이고 이건 뭐 멀티레이어 스위치. 그래서 이 라우터의 기능과 스위치 기능을 다 하드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월 방화벽. 그래서 여기 방화벽은 뭐가 특징이냐? 이렇게 빨간 벽돌이 특징이에요. 빨간 벽돌 모양. 실제 방화벽에 빨간 벽돌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그 이제 건물에 이제 불이 번지지 않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그 불을 차단하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보통 불 타지 않는 빨간 벽돌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쪽에 불이 많이 나도 건물에 이렇게 벽이 빨간 벽돌로 또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로 넘어가지 않게 옆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방화벽이에요. 실제 불을 연상시키는 그런 실제 방화벽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양.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측면에서는 이제 랜 미디어 요거 대표적인 랜 미디어 여기에 이제 까만색 실선. 그 다음에 무선의 경우에 이제 전자파의 모양을 이렇게 심볼라이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웬 미디어 이거는 이제 원거리 네트워크 연결할 때 보통 저런 식으로 씁니다. 질문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보통 또 그 광미디어를 표현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직선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심볼들은 앞으로 계속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이게 뭐다 하는 것들 좀 익숙해지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터미디어리 쪽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장비 안에서 하나의 장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장비에 대해서요. 그래서 뭐 some important terms to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하는 뜻이죠. 텀이라는 이 용어죠. 그러면 어떤 용어들이냐 하면 일단 아까 봤던 랜카드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랜카드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해외에서는 랜 어댑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또는 무선 랜 어댑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NIC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줄여서 랜 인터페이스 카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호스트 장치들의 네트워크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 뭐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뭐 따로 장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죠? 장비는 아니고 그 부착되는 뭐랄까? 부품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선의 경우에는 이 NIC에 바로 선이 연결된다. 이거는 무선이니까 선 대신에 안테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PC에도 보면 이제 뒤에
이 랜 케이블이 꽂히잖아요, 그죠? 그 파트가 이제 NIC가 되겠는데 요즘은 카드가 따로 없이 다 그냥 메인보드에 칩으로 그냥 내장이 돼 있는 그런 방식이죠. 사운드 카드도 옛날에는 다 카드를 꽂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다 보드에 내장이 돼 있죠, 메인보드에. 예, 칩으로 그냥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이죠. 예. 예,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 예, 물리적인 포트라는 건 그야말로 뭐 항구라는 뜻인데 뭔가가 드나드는 곳이죠. 쉽게 얘기하면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 이제 뭐 장비에서 드나들고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건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한 포트, 그런 것도 포트고요. 키보드 입력이 들어가죠. 또 사운드를 출력하기 위한 포트, 이것도 포트예요. 뭐 그런 식. 또 그래픽 모니터를 연결하기 위한 포트, 이것도 포트죠. 이게 다 포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로 네트워크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네트워크 포트들이 있겠죠. PC에도 보시면 여기 뭐 사운드 포트들, 뭐 USB 포트들, USB 맞나? 이게 오늘 알았어요. 이게 확대가 된다는 걸. 그전엔 몰랐습니다. 그죠? 예, USB 포트, 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픽, 확대를 하니까 그려지질 않는구나. 네, 이거는 단점이네. 이제 모니터 연결하기 위한 모니터 포트. 그다음에 요거는 그 광 포트인데요. 이 광은 광통신을 위한 포트가 아니고요. 사운드의 그 디지털 사운드 장비를 연결하기 위한 포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DAC 같은 거 또는 ADC 같은 거를 이제 별도의 장비로 두고 그 ADC에서 온 디지털 인풋을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PC에 있는 사운드를 디지털로 DAC에 출력하기 위해서 저런 그 광 포트를 쓸 수 있어요. 광으로 그러니까 그런 장비랑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랜 포트죠. 요게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죠. 랜 포트. PC에. 그래서 요걸 NIC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그 NIC에서 연결되는 포트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미안합니다. 좀 더 계속 할게요. 여기에 그래서 뭐 여기에 설명으로는 커넥터 or 아울렛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커넥터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울렛의 형태이로서 장비에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여기서는 다른 곳이라는 건 이제 다른 장비들이 되겠죠, 보통은. 그래서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 스위치의 포트들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위치에는 이와 같이 이제 호스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즉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PC나 뭐 프린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는 여기에 이제 그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해서 무선 장비들을 이제 네트워크 연결시켜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포트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호스트들이 연결되죠. PC들이나 또 얘네들 PC 연결돼서 얘네들끼리 이제 랜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트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포트들이 있고 또 여기에 또 따로 조금 떨어져서 있는 포트들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스위치에 보시면 이렇게 쭈르륵 여러 개의 포트가 이렇게 한꺼번에 있고, 이 오른쪽에 보면 따로 떨어져서 포트가 또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냐 하면 보통은 이제 얘네들은 엔드 디바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포트라면 얘네들은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 쪽으로 연결하기 위한 포트예요. 뭐 포트의 성격은 비슷한데 용도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속도도 달라요.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많은 경우에 이 PC들을 엔드 디바이스들을 연결해서 스위치가 있으면 여기 엔드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물론 얘네들끼리도 통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죠. 우리 실습실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들의 PC가 저 스위치에 연결돼서 여러분들끼리 통신하는데 쓰지는 않죠, 별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뭐 통신해요? 예, 한 10년 전에는 많이 했어요. 어떤 걸 했냐? 메신저. 수업 시간에 여기서 여기야 잡담하려고 메신저 딱 이제 켜놓고 서로 채팅하고 그랬었어요.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요즘은 휴대폰으로 많이 하죠, 그죠? 어쨌든 예, 그 내부에서의 네트워킹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회사에 가면 기업에서는 내부의 컴퓨터끼리 이제 서로 뭐 자료를 주고받는다거나 뭐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 네트워크, 인터넷으로 연결될 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스위치의 호스트끼리가 아니고 이제 스위치의 호스트에서 외부의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물론 그러려면 중간에 라우터를 거쳐야지. 왜? 우리 랜과 외부 네트워크 연결돼야 되니까. 그러기 위한 포트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속도보다는 이 속도가 훨씬 빨라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기의 속도와 여기의 속도가 같다. 그러면 여기서 병목이 일어나겠지. 그죠? 얘네들은 전부 이쪽으로 통신을 하길 원하니까. 예를 들면 여긴 다 1차선인데 여기도 1차선이어봐. 엄청난 병목이 되겠죠? 그죠? 느려질 거예요. 각각의 컴퓨터들의 속도가. 전송 속도가. 하나의 100메가로 똑같이 가야 되니까. 예.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이 업링크 속도는 여러 개의 포트가 있고 걔네들의 대충 이 속도와 이 속도를 비교하면 거의 비등비등하게 뭐냐면 이 전체의 속도의 합과 이거의 속도의 합이 거의 매치가 되게 해서 얘네들이 원활하게 자기의 속도로 오롯이 이쪽으로 통신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업링크 포트라고 한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둘 다 똑같은 랜 포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 포함해서 랜인 거예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 라우터에 여기까지 포함해서 얘네들도 다 하나의 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C나 이 라우터나 똑같은 입장이다. 하나도 다를 게 없이. 속도만 라우터로 가는 게 빠를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들 PC를 가지고 그냥 라우터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똑같이. 랜 카드 2개 꽂아가지고요. 하나는 이쪽 이 다운링크 쪽으로 꽂고요. 하나는 이 인터넷으로 가는 쪽으로 꽂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PC가 라우터가 되는 거예요. 라우터라는 게 별거 아니야, 사실은. 컴퓨터입니다, 라우터도. 똑같아요. 물론 뭐 그래픽 카드 화려한 거 없고 모니터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안에 내부는 구조가 컴퓨터랑 똑같아요. 물론 쓰는 부품도 조금 다르죠. 보통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는 인텔 CPU 기반이지만 저런 라우터들은 보통 이제 ARM 계열의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많이 쓰는 그런 데 들어가는 코어 ARM 계열의 이제 CPU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메모리 있고 그다음에 뭐 I/O 입출력 장치, 그러니까 키보드 입력 또는 그 터미널 출력. 물론 터미널에는 이제 그래픽 모니터는 아니고 그냥 텍스트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 연결. 그다음에 또 뭐 마우스도 없어요. USB 정도는 있죠. 메모리를 연결하기 위한 USB 정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네트워크 연결해야 되니까 랜 카드 있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일반 윈도우즈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네트워크 기능을 해주는데 특화된 OS가 들어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시스코 같은 그런 OS를 마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애플 OS처럼 iOS라고 불러요. 인터네트워킹 OS다 해가지고 시스코의 이런 장비에 들어가는 OS가 iOS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OS와는 기능이 사뭇 많이 달라요. 주로 네트워킹에 필요한 그런 기능들만 모아놨죠. 어쨌든 그러하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포트에 대해서? 없죠? 마지막이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건데요.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포트의 일종인데 어디에 있는 포트냐? 인터 네트워킹 디바이스에 있는 포트다. 인터 네트워킹이라는 건 이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걸만 보면 뭐에 가깝니? 라우터 같은 거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용도는 뭐냐?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용도다. 아까 뭐 잠깐 그렸었습니다만 다 지워버렸는데 여기 이제 PC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라우터랑 연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포트 이거다 이거지. 네. 이거를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 생긴 거는 뭐 이거나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라우터고요. 얘네들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럼 보기에는 이거랑 포트의 모양은 똑같아요. 포트 모양이 똑같다고 똑같은 기능이냐? 아니다 이거지. 이 포트는 뭐하고 똑같냐면 사실은 이 PC의 랜 포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PC의 랜 포트랑 다르냐? 다릅니다. 전혀 기능도 다르고 용도도 달라요. 물론 당연히 이 PC의 이 랜 포트가 이 랜 케이블을 통해서 여기에 꼽히는 거죠. 그런 거죠. 이 그림이 이 PC의 랜 포트와 이 스위치의 이거 스위치입니다. 랜 포트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그림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여기에 꽂고 여기에 꽂으면 이 그림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우터에 요 포트랑 요 포트를 꽂으면 요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대충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그렸지만 실질적인 그림으로 장비로 놓고 보자면 그렇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PC의 이 포트랑 라우터의 이 포트랑 같다 하는 게 이해가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연결되고 이게 여기에 연결되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뭐 성격이 그 기능은 같은 기능이다. 그러나 이제 뭐 성격이 좀 다를 뿐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랑 이거는 이제 이거는 라우터고요. 이거는 PC거든요. 그럼 라우터도 일종의 컴퓨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컴퓨터의 랜 포트나 이 라우터의 랜 포트나 똑같은 기능을 한다. 같은 기능을 하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똑같으냐는 이제부터 배워야죠. 네? 이들의 포트의 기능과 이들의 포트의 기능은 어떻게 다르냐? 이건 이제부터 배워 나가야죠. 그러나 구조적으로 볼 때 아까 얘기했듯이 얘나 전부 랜에 연결되는 컴퓨터들이고 결국은 얘도 컴퓨터고 그 랜에 연결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나 이 라우터나 같은 입장이다. 다만 얘네들은 그냥 엔드로서 여기서 끝날 뿐이고 얘는 엔드이기도 하면서 어디로 갈 수 있냐? 또 다른 데로도 갈 수 있는 거야. 여기 네트워크가 다른 게 연결돼서 딴 네트워크도 보낼 수 있지. 얘네들은 뭐 딴 네트워크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은 없죠. 물론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랜카드 하나 더 꽂고 이쪽에 딴 네트워크 연결하면 여러분 컴퓨터도 라우터가 되는 거야.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끝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 라우터가 네트워크들을 뭘 통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그 특별히 이제 라우터 쪽이랑 연결되는 포트들은 업링크 포트다. 그러니까 상향 포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볼 때 좀 더 개념적으로 위쪽으로 간다. 뭐냐면 이제 도로로 따지면 동네 도로에서 이제 대로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밑에 게 골목길이라면 여기가 골목길이라면 이쪽은 이제 대로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포트들.
그래서 이걸 업링크, 이쪽을 다운링크.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모양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기능이 다르다고 했듯이 하나의 장비 안에도 똑같은 모양인데 다른 기능의 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 보시면 여기에는 뭐 GE0/0, GE0/1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콘솔 뭐 AUX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GE라는 건 기가빗 이더넷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더넷 아까 얘기했던 랜 접속을 위한 포트인데 기가비트 전송이 가능한 그런 포트라는 뜻이고 뭐 1번 포트, 0번 포트, 1번 포트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AUX라고 써 있는 거 옥실리어리의 약자고요. 콘솔은 그야말로 콘솔인데 콘솔은 뭐냐면 터미널 연결용. 그러니까 뭐 키보드하고 모니터가 따로 없고 그냥 저 콘솔을 통해서 원격의 텍스트용 원격은 아니지만 텍스트 입력을 하고 화면에 뭐랄까 텍스트를 볼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을 연결해주는 그런 소위 이걸 우리가 덤 터미널, 그 멍텅구리 터미널이라고 부르는데 덤이라는 게 그 말 못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똑똑한 게 없이 그냥 뭐예요? 그 입력을 보내주고 출력을 표시해주는. 근데 출력이 돼봐야 뭐 화려한 게 아닌 텍스트만 출력해주는 그런 터미널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연결하기 위한 포트. 옥실리얼은 이거는 이제 그것에 대한 보조 포트로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옥실리얼이라는 게 이제 보조의 그런 뜻이죠. 네,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 여기에도 이제 뭐 좀 시험들에 많이 나오죠.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